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엄마들은 평소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느끼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서로 부딪힐 일도 많게 되고 다양한 감정 변화를 만나기도 쉬워집니다. 이런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아이를 향한 강한 화로 표출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엄마들은 아이와 정말 즐겁게 사이좋게 방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활 태도로 방학을 보내야 화를 내지 않고 아이와 잘 보낼 수 있을지, 방학을 맞이하여서 엄마에게 꼭 필요한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학 계획을 가지치기 해보세요. 방학을 하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방학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엄마도 마찬가지죠. 방학을 맞아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지? 이번에는 꼭 어떤 시간을 보내야지? 방학이니까 좋은 음식을 해먹이고 몸보심 좀 시켜줘야지? 재미있게 놀아줘야지? 이런 계획들이 엄마 머릿속에 쭉 나열되기도 하는데요. 평소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많은 방학을 기회 삼아서 아이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너무 많은 계획과 활동들로 방학 생활을 채우다 보면 엄마가 아이와 잘 보내고 싶어서 세운 계획들이 어느 순간 엄마 자신을 압도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작 아이와의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는 나의 계획대로 아이가 따라와주지 않을 때 그 기대와 힘겨움이 짜증과 화로 폭발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계획을 가지치기 해보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엄마가 여유 있는 모습으로 포용력 있게 함께 해주는 그 시간 자체를 원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 순간 아이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방학을 임하신다면 부담이 덜한 마음가짐으로 방학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거리 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학 때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죠.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면 지지고 볶고 하다가도 거리를 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쉽고, 집안일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방학 때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거리 두기의 시간은 꼭 마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침 시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학 때는 아이들이 늦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침 시간에 최대한 아이와 거리를 두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겁니다. 또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끄고 엄마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엄마에게 필요하다면 휴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이가 아닌 엄마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아이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반복되는 육아와 방학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충전이 될 수가 있고, 방학 생활에 여유를 만나면서 짜증과 화가 덜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자기 전에 엄마의 감정을 살펴주세요.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감정이 요동치는데요. 이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강한 화로 폭발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방학을 시작할 때는 파이팅 넘치게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밥하는 것도 힘들지, 아이는 말도 안 듣지, 이놈의 방학은 왜 이렇게 긴지, 짜증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순간 한계가 와서 별거 아닌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날마다 잠자기 전에
그날의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시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아이에게 화를 냈을지라도 또는 아이를 향해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졌을지라도 그 감정은 모두 옳다는 생각으로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안의 감정이 존중받았을 때 우리는 편안해짐을 느끼고 그 편안해짐은 다시 아이에게 건강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일지라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 5일 살림을 하십시오. 사람은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휴식이 뭐예요? 그냥 일상을 버텨내기도 바쁘죠. 대부분의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엄마도 주 5일 살림을 하자고요. 물론 이상적으로 살림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온전한 휴식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게 우리 엄마들의 현실이죠. 하지만 완전히 쉬지는 못해도 적어도 주 1, 2일은 살림을 대충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뱅뱅뱅 돌려지는 살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아이에게 짜증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방학 때는 살림 말고도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아요. 적어도 마음 편히 아이와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마음 편히 청소 정리하지 않고 그 여유를 엄마 자신과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충전된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집안 살림에 집중할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학 생활이 너무 지친다 생각되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집안일을 쉬어보세요. 그 안에서 엄마의 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